안녕하세요. 1월 14일 핵과 인간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평화네트워크 문채원이고요. 옆에는 정옥식 대표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핵과 인간 오랜만에 인사드리네요. 거의 한 달만 아닌가요? 네, 뭐 연말 연시에 좀 여러 가지 일정이 있어서 많이 빼먹었는데요. 그쵸. 또 정규 방송이 아니다 보니까는 네, 그래도 아무튼 이 방송을 또 즐겨 듣는 분들께는 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앞으로는 가급적 빼먹지 않고 예, 네, 핵과 인간 끝까지 좀 방송하도록 우리 같이 노력해야겠죠. 네,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은 또 오랜만에 방송 돌아왔는데 네, 육자 회담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볼 차례예요. 이제 육자회담 오랜만에 이 회담이 육자회담이 중단된 지가 벌써 11년. 그쵸. 어째 접어들면 2007년 12. 2008년 아, 2008년 그런가요? 12월 달에 결렬된 이후로 11년째 지금 안 열리고 있는데 아무튼 뭐 이제 이 한반도 문제에서 육자회담 그리고 더불어서 다룰 BDA 문제 뭐 이런 문제들을 오늘 좀 어, 탈탈 털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죠. 네. 육자회담이 2003년 8월에 처음 열리게 됐는데 네. 이렇게 동북아에서 다자 회의가 일어났던 적이 있었나요? 처음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제 육자회담이면 그 남북한 그쵸?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이 여섯 나라가 참여하는 회담이죠.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 속담에 그 뭐 소 뒷걸음치다가 쥐 잡는 격이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그 육자회담을 좀 당시에 좀 적극적으로 제안했던 그 나라가 미국 이제 조지 W 부시 행정부였어요. 근데 부시 행정부 그러면 이제 일방주의, 네. 예? 예,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강한 나라고 제일 잘난 사람이니까 자기 주도로 뭔가 다 문제를 풀겠다라고 하는 그런 일방주의의 화신으로 불렸던 그런 어떤 정권이었는데, 근데 이제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는 미국과 북한이 다이다이 1대1로 만나긴 싫다. 이 북핵 문제라고 하는 건 북한과 미국의 문제가 아니라 북한과 국제사회의 문제다. 네. 그래서 일대 다, 이제 일대 그 주변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들이 같이 공동으로 대응해야 될 문제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면서 육제회담이 시작됐는데요. 그 기본적인 이유는 북한하고 그냥 일대일로 만나기 싫어서 아, 여럿이 같이 만나면 여럿이 같이 북한을 압박하면 북핵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거다. 이런 판단을 가지고 육제회담이 시작됐었죠. 그렇게 시작된 육자회담을 소 뒷걸음질 치다가 쥐 잡은 격이라고 표현을 하신 거는 네. 그래도 육자회담이 어느 정도 긍정적인 성과를 가져왔다고 생각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방금 전에 최원 씨도 얘기한 것처럼 그 동북아에서 주요 국가들 여섯 나라가 다 같이 모여서 영내의 중요한 문제에 관련해서 이렇게 회의를 해본 적이 거의 없거든요. 네. 예, 뭐 트랙 1.5 그래서 이제 민관 아니 같이 하는 회의는 이제 종종 열렸지만 여섯 나라의 정부 대표단이 모여가지고 이런 어떤 한반도 문제뿐만 아니라 이제 육자회담 그 9.19 공동성명에는 동북아에서 평안보 체제를 지향한다 이런 표현도 들어갔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동북아에서 어떤 그 다자간 안보 질서를 만드는데 하나의 가능성, 가능성을 열었는데, 근데 어찌되었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회담이 11년째 열리지 않으면서 네. 육자회담이 끝났냐, 이걸 어떻게 좀 되살려야 되는 것이냐, 뭐 그렇죠. 이런 어떤 부분들이 아직까지도 좀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래서 이렇게 미국이 처음에 다자 회담을 제안을 해서 육자 회담이 시작됐는데 이제 시작부터 좀 그 CBID 그리고 또 동시 행동 그 미국과 북한의 주장이 상당히 팽팽하게 맞섰던 것 같아요. CBID 같은 경우는 요즘에도 상당히 자주 나왔던 말이었는데 한때 실검 1위까지 했었죠. 네. 예. 그 북미 간의 정상회담 할 때 그때쯤에서 CVID가 실검 1위까지 올라가고 갔었고, 마치 이제 그 트럼프와 김정은의 정상회담에서 CVID가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않느냐 이것이 이제 회담의 성패를 그 가늠할 것처럼 네. 얘기가 됐었는데, 근데 아무튼 저는 그때 이제 CVID라는 표현은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제 좀 얘기를 했었고 실제로 이제 들어가지 않았었죠. 그러면 올해가 아니라 벌써 작년이네요. 작년에 있었던 그런 논쟁 뿐만 아니라 그때에도 CVID가 이제 관철되냐 말아야 하느냐로 상당히 좀 이야기가 많았을 것 같아요. 그, 그러니까 CVID라고 하는 표현 자체를 그 이제 당시 이제 국무부 차관이었던 존 볼턴, 네, 지금은 이제 백악관 안보보좌관으로 있죠. 그 존 볼턴을 비롯한 이른바 네오콘들이 그 만든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 혹은 핵폐기. 이래서 이제 CVID 이렇게 표현을 썼는데 도대체 그게 뭘 의미하는 거냐? 네. 예? 예. 완전하고 돌이킬 수 없고 그다음에 검증 가능한. 그러면 완전하다고 얘기할 때는 도대체 북한이 핵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포기해야 되느냐? 네. 핵무기는 당연히 포함되고 핵무기를 만드는 여러 가지 시설들도 포함되겠지만 그러면 예를 들면 이제 뭐 흔히 얘기하는 평화적 핵이용 문제는 어떻게 되는 거냐? 네. 뭐 전력 생산용 혹은 이제 의료용 그 방사성 동위원소를 생산하는 데도 이제 핵시설이 필요하니까 이런 것까지 다 안 되는 거냐? 안 된다는 거냐? 뭐 이런 어떤 논란들이 있으면서 북한이 이건 패전국한테나 쓰는 표현이다. 그래서 이제 강하게 거부감을 드러내면서 이제 육자회담이 초기에 공존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했었죠. 네. 근데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처음에는 이제 CVID를 밀어붙이다가 6월에 이제 3차 육자 회담이 시작되면서 또 미국이 변화된 모습을 보이잖아요. CVID라는 표현을 좀 사용하지 않고 또 뭐 2단계 협상안 얘기를 하면서 뭐 핵 문제를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이제 파헤치려고 했는데 또 그 뒤에는 다시 상원 청문회에서 존 켈리가 제임스 CBID 켈리. 제임스 네 제임스 육자회담 켈리가 수석 대표였죠, 미국에. CBID로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한다라고 이제 발언을 하잖아요. 네. 이게 왜 뭐 기조가 있을 텐데 이야기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건지. 그러니까 이제 제임스 켈리가 그 2004년 6월 달에 있었던 육자회담에선 CVID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아서 그래서 이제 북한이 판단하기엔 미국이 좀 태도 변화가 있는 모양이구나. 이렇게 좀 기대감을 피력을 했었는데 근데 이제 미국 돌아가서 의회 청문회에선 미국의 목표는 CVID다. 또 이렇게 다시 얘기해 버리니까 네. 북한이 여기에 이제 반발을 했던 거죠. 그 이면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런 좀 미국이 유연한 태도를 보일 때마다 당시 그 미국의 대외 정책의 실권은 네오콘들이 장악하고 있었던 네.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임스 켈리는 사실상 이제 뭐 말이 미국의 육자회담 수석 대표이지 이제 허수아비에 가까웠던 인물이거든요. 네. 근데 네오콘들이 이제 너 뭔 소리냐? 미국의 목표는 CVID다. 이런 얘기들을 하니까 다시 이제 의회 가서 미국 목표가 CVID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또 육자회담이 또 장기간 열리지 않게 되는 이런 상황들이 이제 반복이 됐었던 거죠. 그거랑 더불어서 이제 또 미국 하원에서 북한 인권법을 만장일치로 통과하고 또 2005년 초에 또 부시 행정부 2기가 시작되면서 북미 대결이 더욱 심각해졌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중에 북한의 리비아 핵물질 수출 뭐 정보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때 이제 미국 언론들이 그 미국 정보기관의 소식통을 인용을 해서 북한이 이제 이른바 육불화 우라늄, 네. 그러니까 그 우라늄을 농축하기 전 단계에 해당하는 육불화 우라늄을 리비아에 수출한 것 같다 이런 의혹을 제기했었어요. 근데 그거를 그렇게 결론을 내리는데 그 과정 자체가 좀 우스꽝스러웠죠. 그러니까 북한의 우라늄 샘플과 리비아에 있는 육불화 우라늄 이걸 갖다가 이제 비교 분석한 것이 아니고 북한의 우라늄은 이제 구할 수 없으니까 다른 나라들 거를 리비아의 육불화 우라늄하고 비교하니까 다른 나라 거들은 다 아니다. 일치하지 않는다. 네. 그러니까 남은 건 북한밖에 없다. 소거법으로. 예. 네. 그러니까 이제 뭐 배제법, 소거법 이런 형태로 네. 해가지고 북한과 것과 직접 비교한 것이 아니라 분석한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 걸 해봤는데 다른 나라 게 아니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결론은 북한이다. 이렇게 네. 이제 결론을 내리면서 당시에 이제 좀 이렇게 양심적인 과학자들이 이게 무슨 과학적인 결론이냐. 네. 이건 뭐 결론을 미리 세워놓고 이게 짜맞추기식도 아니냐. 이건 과학을 모독하는 거다. 뭐 이런 식의 어떤 얘기들도 있었던 거죠. 그것 때문에 이제 또 북한이 육자 회담을 무기한 연기한다는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네. 그럴 만큼 좀 파장이 있었던 그런 논란이었던 것 같은데 나중에 뭐 진실이 밝혀졌나요? 어떻게? 그냥 흐지부지 되는 거죠, 그냥. 예, 그냥 묻힌 건가요? 흐지부지 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제 육자회담 그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너무 이제 이렇게 북미 관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한국이 그쵸? 잘 안 보이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육자회담을 그 시작할 때 이 노무현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이 이제 정상회담을 할 때 그 대화 한 토막이 상당히 좀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네. 예, 그러니까 그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부시는 북한 대 국제사회, 그러니까 육자회담이니까 5대1 구도로 만들어 가야 네. 된다라는 뭐 이런 어떤 입장을 피력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한국의 속담까지 인용을 하면서 부시를 설득하려고 했던 이 모습이 좀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그 내용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이제 부시 발언은 대표님이 설명하신 대로고요. 노무현 대통령이 우리 속담에 쥐도 궁지에 몰리면 고양이를 물고 개를 쫓을 때도 도망갈 길을 열어주고 쫓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니까 부시 대통령이 고양이가 한 마리면 쥐가 물 수 있지만 고양이가 5마리인데 물 수 있겠습니까? 했더니 이제 대답이 쥐가 물 첫 번째 고양이가 바로 우리가 될 수 있다는 점이 문제지요. 바로 한국이 될 수 있다는 점이 이제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예, 그러니까 부시의 생각은 5대1 구도로 북한을 강하게 압박을 하면 북한이 핵을 포기할 거다. 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노무현 대통령은 그런 식으로 몰아붙이면 궁지에 몰리면 쥐가 고양이를 물 수가 있는데 거기 이제 발언의 맥락성에 그거 있는 거죠. 미국의 태평양 건너에 있고 워낙 또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가 큰 쥐지 아니 큰 고양이에 해당되잖아요. 네. 예, 굉장히 큰 고양이고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이제 북한이 물기도 힘든 거죠. 네. 예, 뭐 북한을 쥐에 비유를 한다고 한다면, 근데 이제 휴전선 바로 맞대고 있는 한국 같은 경우엔 그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처리할 경우에는 한국이 큰 피해를 당할 수 있으니까 동맹국인 미국이 마땅히 한국의 입장도 고려해야 된다 이런 취지를 갖다가 이렇게 이제 완곡하게 표현을 했던 거죠. 이게 이제 이 북한을 바라보는 한국 대통령과 미국 대통령 사이의 어떤 근본적인 인식의 차이, 예, 이런 부분들을 좀 엿볼 수 있는 그 대화의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네, 이게 2003년 노무현과 부시의 정상회담에서 이루어진 대화인 것 같은데 네. 그때쯤에 남북 관계는 어땠었나요? 뭐 좀 이렇게 교착 상태, 정체 상태에 있었죠. 네. 정체 상태에 있었고, 그리고 이듬해 2004년도에는 또 좀 그때 이제 제3국에 있던 그 탈북자들 한 400명 가량을 전용기로 한국에 좀 또 이제 귀국시키고, 근데 북한이 그 굉장히 반발을 했고, 그리고 2004년 7월 달이면 김일성 주석 사망 10주기에 해당되는 때였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10주기에 해당되니까 이걸 조문을 해야 되느냐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노무현 정부가 좀 그걸 불허를 했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뭐 남북 관계도 있지만 좀 국내 여론, 특히 이제 그렇게 될 경우에 또 이제 이 극우 보수 중에서 또 색깔론을 들고 나오지 않겠어요? 네. 이런 것들을 의식해서 이제 불허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북한이 아니 뭐 노무현 정부가 뭐 보수 정권하고 뭐가 다르냐 이런 식으로 이제 반발하면서 2004년까지도 남북 관계 굉장히 좀 안 좋았었죠. 육자 회담이 진행되고 있던 중이고 이제 협상 상대국인데도 그렇게 뭐 사이가 안 좋았다는 거네요. 이제 노무현 대통령의 임기가 2003년 2월부터 그죠? 2008년 2월까지잖아요. 네. 이게 돌이켜 보면은 그 5년 동안의 임기를 두 시기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03년부터 2004년까지, 그리고 2004년 말부터 이제 임기가 끝날 때까지 이렇게 두 시기로 나눠볼 수 있을 텐데, 그 앞선 시기 이 시기 구분의 기준은 뭐 물론 제가 자의적으로 하는 겁니다만 네. 부시의 재선이었어요. 그럼 2004년 네. 11월 달에 부시가 재선에 성공하게 되는데, 그 전까지는 노무현 정부는 한미 관계를 굉장히 중시했어요. 네. 예, 거기에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그 당면한 문제는 뭐였냐면, 북미 관계가 안 좋아져서 혹시라도 미국이 북한을 때리면 우리가 또 최대의 피해를 입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예, 이제 그런 상황에서 한국은 북한을 움직일 만한 마땅한 지렛대가 없는 거예요. 네. 예. 근데 이제 미국은 동맹국이니까 좀 안 입곱더라도 좀 미국의 요구도 좀 들어주고, 뭐 이라크 파병이라든지 주한미군 재배치라든지 뭐 이런 어떤 미국의 요구를 좀 들어주면서, 그러면서 이제 좀 미국이 북한에 상대로 해서 극단적인 행동을 하지 않도록 좀 우리의 발언권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좀 한미 관계를 굉장히 중시했던 시기였어요. 네. 예. 근데 이제 부시가 재선, 이제 내심 좀 부시가 좀 재선에서 실패했으면 좋겠는데 재선에 성공하니까, 네. 그리고 뭐 그렇게 이제 국내에서도 반발 여론에도 불구하고 이라크에 파병도 하고 방위 분담금도 많이 올려주고, 저희 이제 뭐 주한미군 기지 비용도 한국에 상당 부분 대고 이렇게 했는데 미국의 대북 정책이 바뀌질 않는 거예요. 예? 예. 네. 그래서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그 2004년 11월 달에, 그러니까 부시의 재선 직후에 미국에 갔는데, 그때 LA에서 작심 발언을 했죠. 미국의 대북 정책을 좀 강도 높게 비판을 하면서 네. 북한의 어떤 합리적인 우려, 북한이 제기하는 게 뭐 황당한 요구도 있을 수 있지만 뭐 냉정하게 본다고 한다면, 객관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충분히 검토할 만한 제안들도 많이 있으니까, 그런 상호 간의 요구를 갖다가 좀 이렇게 동시적으로 상호 조율된 조치로 취해가야 된다.
라는 이런 어떤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노무현의 변신이 시작됐던 거죠. 아, 노무현 대통령의 변신이 2004년 말쯤부터 이제 시작됐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럼 2005년에는 좀 남북 관계라던가 뭐 육자회담이 더 잘 됐나요? 2005년도 초에는 안 좋았어요. 예, 네. 이제 뭐 그 2기 부시 행정부가 출범했는데 뭐 북한을 또 뭐 그 폭정의 종식과 자유의 확산을 대외 정책의 기조로 내세우고 그리고 이제 백악관 안보부 장관에서 국무장관으로 자리를 옮긴 콘돌레자 라이스가 북한을 폭정의 전축이지. 네. 그러니까 부시 대통령은 폭정의 종식을 얘기하고 북한은 또 폭정의 전초기지라니까 노골적으로 정권 교체, 그쵸. 북한 붕괴 이걸 노골적으로 얘기한 셈이 되는 거잖아요. 북한이 또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네. 뭐 욕자라기로 따진다고 한다면 뭐 세계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의 나라니까 또 온갖 얘기들을 갖다 또 미국에 퍼부으면서 특히 이제 2005년 2월 10일에는 갑자기 우리 핵무기 만들었어. 그래서 핵보유 선언까지 해버리는 거죠. 네. 예. 거기다가 또 아까 저희가 앞서서 설명드렸던 북한의 리비아 핵물질 뭐 수출 정보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요. 네, 그래서 네. 북미 관계가 좀 더 악화된 것 같은데, 근데 그렇게 정상간 비방을 하고 이러면서도 또 4차 회담 열리잖아요. 또 뭔 그러니까 이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부분이 뭐가 있었냐면 그러니까 그 부시가 2003년 3월달에 이라크를 침공을 했잖아요. 네. 예. 그리고 거의 2달도 안 된 한 달 반 만에 바그다드를 점령을 하고 후세인 동상을 밧줄을 걸어서 쓰러뜨리고 네. 그리고 5월 1일 날 부시가 그 전투기를 타고 항공모함에 내려가지고 연설을 합니다. 이라크 전쟁은 사실상 끝났다. 네. 예. 다른 악의 국가들은 각오해라. 예? 예. 타겟을 또 변경하는. 뭐 북한, 이란 이건 대놓고 이제 뭐 거의 선전포고에 준할 정도의 아주 강한 톤으로 이제 비난을 하면서 이라크 전쟁이 끝났으니까 이제 다른 악의 다음은 이제 북한 차례다. 이런 얘기들이 막 공공연하게 나올 때였어요. 네. 예, 예. 저도 뭐 그때 생각해보면 다시 돌이켜 보면 밤잠을 설칠 정도로 부시의 위세가 어마어마했어요. 예? 예. 어마어마했는데 근데 역설적으로 이라크 전쟁이 부시가 사실상 종전선을 한 다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거예요. 그렇죠. 저항 세력이 방송이 시작되면서 저항 세력이 이제 아주 여러 가지 방식들을 동원해서 미군은 이제 공주에 몰게 되니까 그러니까 그 전쟁을 주도했던 네오콘들의 힘이 빠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국무장관으로 자리를 옮긴 콘돌레자 라이스 그리고 주한미국 대사로 있다가 국무부 차관보로 옮기면서 육자회담 수석 대표를 맡게 된 크리스토퍼 힐. 특히 힐 같은 경우에는 나는 미치도록 협상을 하고 싶다. 네. 나한테 제발 협상 좀 하게 해달라. 예? 네. 이렇게 애걸복걸하다시피 했어요. 아니 근데 힐 말씀하시니까는 저희 평화네트워크에 대표님이 그때 당시에 크리스토퍼 힐 차관보랑 인터뷰를 한 그런 전문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2005년 4월 달에 크리스토퍼 힐의 주한미국 대사 임기가 끝날 때쯤 제가 이제 미국 대사관에 연락을 해서 아니 그 마지막 행사로 우리 평화네트워크 초청 토론회 한번 나와달라. 네. 여기 이제 한국의 좀 진보적인 사람들하고 한번 토론을 해보면 어떻겠냐. 그러니까 이제 그 힐의 기질이 그런 걸 또 좋아하거든요. 예, 힐의 기질이 그런 걸 좋아하니까 오케이 가겠다. 그래서 이제 그때 우리 평화네트워크 초청 토론회 이제 왔었죠. 근데 제가 그때 질문을 한 것 중에 사회를 보면서 그 질문을 한 것 중에 그게 하나 있었습니다. 아니 미국은 그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평화협정을 체결하겠다고 하는데 그때 평화협정에 사인을 할 때 미 합중국을 대표해서 사인을 하는 거냐? 네. 아니면 유엔 사령부를 대표해서 사인하는 거냐? 그러니까 정전협정에는 유엔 사령부로 네. 돼 있잖아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없어요. 정전협정에는. 예. 그래서 그 질문을 했었어요. 예. 왜냐면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거니까. 근데 힐이 그때 그 질문에 대해서 그거는 미국 정부의 좀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 같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아무래도 미국 정부라면 나중에 뭐 의회 승인받고 그래야 돼서 그런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별 생각을 해보지 않았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2005년이면 정전협정이 사인된 지가 52년이 지난 거잖아요. 그렇죠. 그 52년 동안 북한하고 평화협정에 사인을 할 때 미 합중국 이름으로 할지 유엔 사령부 이름으로 할지 이것조차 제대로 좀 정리가 안 돼 있을 정도로 별 관심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죠. 아니 52년이 지났는데 네. 아직도 이게 가장 기본적인 문제도 정리가 안 돼 있는 거냐. 그래서 이제
힐이 그래서 그러면 한번 검토를 하고 다음에 만날 기회가 있으면 내가 답변을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예, 예. 근데 한 달 뒤에 제가 어. 이제 미국 워싱턴에 가서 그 국무부의 힐 직무실에 가가지고 힐을 만났죠. 예, 네. 예,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인터뷰를 했는데 이제 질의응답을 했는데 그때의 목표는 힐하고 논쟁을 벌이겠다는 게 아니었어요. 그럼 크리스토퍼 힐한테 최대한 긍정적인 발언, 네. 긍정적인 발언을 이끌어내서 그거를 공개해서 뭔가 좀 이 육자회담을 재개하는데 아주 작은 기회라도 좀 해야겠다. 이제 우리는 이제 활동가니까 네. 기자 이전에 이제 활동가니까 그런 목표를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유도성 질문을 막 퍼부었죠. 어. 아까 그 제가 얘기했던 그것도 이제 거기서 답변을 얻었죠. 미 합중국 이름으로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네. 자기들이 검토를 해본 결과. 그래서 그거 굉장히 중요한 그 얘기니까. 왜냐면 유엔 사령부란 이름을 한다면 북한이 안 받거든요. 네. 유엔 사령부가 북한을 위협한다기보다는 미국이 하는 거니까. 그쵸.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그럼 그 내용을 공개해도 좋냐니까 공개해도 좋다. 그리고 뭐 그때 제가 여러 가지 질문들을 많이 이렇게 하면서 유도성 질문을 많이 좀 그 했었어요. 예를 들면 그때 얼마 전에 이제 힐을 만나기 얼마 전에 콘돌리자 라이스가 북한을 가리켜서 나쁜 의도를 갖고 있지 않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어요. 그럼 그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거냐? 네. 네? 제가 이제 물어봤죠. 그러니까 뭐 힐이 말 그대로 나쁜 의도가 없는 거다. 아니 그러면 외교적으로 나쁜 의도가 없다라고 하는 건 북한하고 평화적으로 공존하고 네. 주권 국가로 인정하겠다는 얘기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힐이 씩 웃으면서 이제 그러죠. 야, 네가 그런 의도를 갖고 있다는 건 내가 다 안다. 나한테 최대한 무슨 뭐 이렇게 좀 북한을 좀 설득할 만한 얘기, 네. 북한의 기회가 좀 솔깃할 만한 얘기를 갖다가 유도하려고 한다는 건 이제 눈치를 챈 거죠. 그래서 웃으면서 그래, 우리 미국은 북한에 좋은 의도를 갖고 있다. 그리고 지난번 그 육자회담 그 3차 육자회담에서 내놓은 제안을 그거 보니까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너무 일방적인 요구가 많은데 네. 그 3차 회담에서 내놓은 제안도 수정할 의사가 있는 거냐? 아니 수정할 의사가 없다고 한다면 다시 육자회담이 열려도 결렬될 게 뻔한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질문을 하니까 힐이 또 씩 웃으면서 아니 협상이라고 하는 것은 네. 협상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내놓은 제안에서 합리적으로 수정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내용들을 정리를 해서 오마이뉴스에 이제 기사를 썼고 그 내용을 이제 청와대에서 보고 저희 평화네트워크 사무실에 이제 전화를 해서 뭐 정부를 대신해서 아주 좀 시민 큰 사회에서 역할을 또 해주셔서 큰 고맙다. 역할을. 뭐 이런 그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죠. 그때 제가 연구원이었으면은 함께 가보고 좋았을 텐데 너무 아쉽더라고요. 예, 아무튼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예. 네. 아니, 크리스토퍼 힐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해봤었고요. 그래서 이제 뭐 4차 회담이 열리고 또 9.19 공동 성명도 나왔잖아요. 네. 근데 9.19 공동 성명이 나온 이후로 또 관계가 막 안 좋아지면서 또 뭐 미국 내에서 여론도 별로 안 좋아지고 또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던 방코 델타 아시아 BDA 문제도 이제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좀 달라질 수 있다는 게 이제 그때도 잘 보여준 거예요. 그때 일단 이제 경수로 문제가 굉장히 첨예하게 맞서 있었고 그래서 9.19 공동성명에는 적절한 시점에 논의하기로 했다. 네. 이렇게 이제 합의가 됐는데 근데 그 바로 다음 날 네오콘들이 또 그걸 보고 이제 꼭지가 돈 거죠. 그래가지고 크리스토퍼 힐을 압박을 가해가지고 이거 읽고 와라 베이징에서. 네. 그 적절한 시점이란 북한이 핵을 완전히 포기하고 NPT에 복귀하고 IAEA 안전조치협정을 이행할 때를 가리킨다. 네. 그러니까 이제 선 비핵화 후 경수로가 되는 셈이죠. 그렇죠. 그럼 이제 북한은 그게 뭔 소리냐? 적절한 시점이란 네. 미국이 먼저 경수로를 제공하고 그거에 따라서 신뢰가 구축되면 그러고 나서 핵을 포기하는 거다. 네. 그러니까 다시 이제 원점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그 스티븐 헤들리 백악관 안보보좌관은 북한이 핵을 포기해도 미국은 관계 정상화할 의사가 별로 없다. 그럼 6차 회담을 왜 시작한 거죠? 아니, 그러니까 그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 소리냐? 미국은 북한에 대해서 핵 문제만 우려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네. 그 엄청난 병력, 또 미사일, 생화학 무기, 인권 문제 네. 이런 문제들이 종합적으로 해결되어야 비로소 관계 정상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예.
그러니까 이제 북한이 이렇게 장난하냐? 어? 예. 점점 이제 바가 어, 올라가는 그렇죠. 이제 거네요. 막대기를 올리는 거예요. 네. 높이뛰기 이 정도 핵 문제 정도 해결되면 관계 정상화를 할 것처럼 9.19 공동성명 그 내용을 담았다가 막상 그게 나오니까 야 그게 아니야. 뭐, 사실은 더 훨씬 있어. 더 이제 이 높이뛰기 막대기를 올려놓고 요걸 넘어야 가능한 거야. 네. 이런 식이니까 이제 또 이제 문제가 됐었고 그리고 이제 결정타가 이제 BDA 방코델타 아시아를 갑자기 이제 미국이 돈 세탁 우려 대상으로 네. 지정을 하면서 제재를 가했죠. 그래서 이제 BDA에서 깜짝 놀래갖고 계좌를 동결했는데 그 계좌에는 북한 돈 2,400만 달러가 있었어요. 네. 예, 예, 2,400만 달러가 있으니까 그것도 돈이 묶였고 그리고 이제 다른 그 은행들도 깜짝 놀란 거죠. 아, 북한하고 거래를 했다가는 이 금융 제국인 미국한테 제재를 당하는구나. 네. 그래서 북한하고 이제 이 금융 거래를 끊는 은행들이 막 속출하는 거예요. 예? 예. 네. 그러니까 이제 북한이 이거 뭐야 이게 그런 거죠. 아니 9.19 공동성명에서 이제 서로 이제 선의를 통해서 주권을 인정 안 하면서 선의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했는데 그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또 BDA 제재를 가해버리니까 네. 미국은 바뀌지 않는다. 이런 또 인식을 강화하면서 BDA 문제가 풀리기 전까지는 절대로 육자회담에 복귀하지 않겠다. 뭐 이런 이제 입장으로 돌아서면서 상황이 또 이제 파국의 문턱으로 다가서고 있었죠. 육자회담에 복귀는 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그럼 남북 관계는 그때 좀 괜찮아지고 있었는데 그때 9.19 공동성명 낸 이후로 남북 정상회담도 계획하고 있지 않았었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노무현 정부가 임기 초반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미 관계를 굉장히 중시했기 때문에 남북 정상회담을 좀 후순위로 미뤘었어요. 네. 근데 이제 9.19 공동성명이 이제 채택이 되고 또 북미 간의 이제 대화도 비교적 그 당시에는 이제 좀 잘 되는 이런 모양새가 나오니까 이제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할 때가 됐다. 그래서 그때 통일부 장관이었던 정동영이 김정일 위원장을 만나서 정상회담을 또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하기로 구두상으로 이제 좀 합의도 되고 그랬었는데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BDA 유탄을 맞아가지고 남북 정상회담이 상당 기간 이제 지연되게 되는 그런 결과까지 낳게 된 것이죠. 아무래도 북한이 좀 BDA 사태 및 여러 가지 대응을 하나 좀 봐봤나 봐요. 그런 것도 있었고 노무현 정부 입장에서도 북미 관계가 이렇게 껄끄러지는 상황에서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것도 또 부담스러웠던 그런 측면도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래서 이제 뭐 BDA 사태도 나중에 해결이 되게 되나요? 뭐 2007년에 다시 육자회담이 제기된 거 보면은 그래도 앞서 있었던 문제들이 좀 해결이 되고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으니까는 이렇게 마지막 그때로서는 이제 마지막 그러니까 육자회담이 일어난 것 그런 같은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금도 제재와 관련해서 시사하는 바가 큰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이 BDA 제재에 깜짝 놀란 셈인 거죠. 네. 그러니까 미국의 의도가 바뀌지 않았다는 것도 있지만 김계관 그때 육자회담 수석 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금융은 뭐 피해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피해에 해당하는 건 이제 그게 막혀버리면 그러면 이제 경제가 어려워지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BDA 문제 해결을 요구했는데 북한이 BDA 제재 해제를 요구하면 요구할수록 미국의 강경파들은 우리가 북한의 약점을 제대로 잡았구나. 네. 예, 예. 그래서 오히려 북한이 이걸 풀어달라고 호소하면 호소할수록 더 제재를 강화하면 그러면 결국 북한이 굴복하고 나올 거다. 지금이랑 거의 비슷한 논리예요. 그럼요. 예, 그런 게 이제 있었던 거였는데 북한은 웃기지 마라. 절대로 이제 굴복할 일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갈등이 첨예하게 전개됐었는데, 근데 미국도 그 북한이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이제 범죄행위로 문제 삼았던 게 위조 달러였어요. 네. 달러를 위조해서 유통시키고 있고, 그걸 갖다가 이제 돈 세탁 수단으로 삼고 있고, 요거를 그런 의혹을 제기했는데 미국도 그걸 입증을 하지 못했고, 그래서 이제 미국이 한국 정부한테 협조를 요청했어요. 한번 너희들이 한번 조사해봐라. 그래서 이제 노무현 정부에서 그걸 갖다가 자체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정보를 동원해서 조사한 결과 북한이 위조 달러를 유통했을 가능성이 있지만 그를 제조했다라고 하는 명확한 근거는 없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BDA가 그 마카오 소재 은행이었거든요. 마카오는 이제 중국령이잖아요. 네. 그래서 또 중국이 조사에 들어갔어요. 네. 근데 중국이 조사해 보니까 뭐 돈 세탁은 고사하고 뭐 이렇게 심각한 어떤 이제 그 은행 법규를 위반한 게 발견되지 않았다. 네. 이런 걸 가지고 미국이 북한을 압박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건 뭐 큰 착각이다. 그러니까 한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미국이 제기한 북한의 돈 세탁 의혹을 뒷받침할 만한
이런 어떤 이제 근거들이 확보되지 않으니까 미국의 발언권이 좀 약해진 거죠. 네. 예, 발언권이 약해진 거고 그리고 이제 북한은 2006년도에 이제 미사일 발사도 해버리고 또 특히 2006년 10월 달에는 사상 최초로 핵실험도 강행을 하고 그러니까 이러다가 이제 부시 행정부가 정말 이 한반도 비핵화라고 하는 걸 가장 중요한 외교 원칙으로 세워놨는데 거꾸로 북한의 핵무장을 지금 이제 뭐 초래가 되는 이런 결과를 낳게 될 거라는 우려가 커졌고 무엇보다도 네. 이 좀 대북 정책의 실세 중에 실세였던 도널드 럼스펠트 국방장관이 이라크 전쟁의 패배에 책임을 지고 사임하게 돼요. 네. 예, 네오콘들이 이제 줄줄이 쫓겨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빈자리를 콘돌리자 라이스 이제 국무장관, 크리스토퍼 힐 육자회담 수석 대표 이런 협상파들이 이제 그 빈자리를 채우면서 북한하고 협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게 된 거죠. 2007년부터. 네. 네, 그러면서 이제 2.13 합의도 나오고 13 합의도 나오고 또 육자회담이 뒤늦게 좀 순항을 하기 시작하게 되죠. 예. 그 순항이 그럼 언제까지 갔나요? 한 1년 가다 또 이제 뭐 그렇게 됐는데 네. 그 얘기는 이제 우리가 또 다음번에. 다음번에 좀 이제 깊이 있게 좀 다뤄보도록 하죠. 근데 2003년 이제 육자회담 시작부터 이렇게 2007년 마무리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어쨌든 뭐 5차 육자회담까지 이렇게 4년 동안 정말 업앤다운이 많은 것 같아요. 굴곡이. 그 업앤다운이 굉장히 많았는데 2007년에 비하면 또 그것도 별거 아니에요. 그런가요? 예. 더 2007년, 2008년. 서사 씨가 기다리고 있군요. 예. 이때 진짜 이 롤러코스터가 뭔지를 갖다가 아주 잘 보여줬던 시기가 바로 이 시기였습니다. 그럼 또 다음 주에 그 롤러코스터 이야기에 대해서 또 전해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이것으로 방송 마쳐야 할 것 같은데. 네. 이 정도로 정리하고 다음 주에 또 알찬 내용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고요. 더불어서 말씀드리면 이렇게 방송을 듣는 분들께서 이렇게 뭐 도서관이나 책값이 좀 비싸니까 네. 도서관이나 이런 데서 책을 좀 빌려서 책도 보면서 이 방송을 들으시면 훨씬 더 그 내용을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거다. 그쵸. 이 부분을 좀 저희는 말씀드리고 이제 싶어요. 뭐 포인트나 이제 이런 주요 부분들을 이제 다루는데 안에 보면은 재밌는 일화 이런 것도 많거든요. 그래서 네. 저희가 또 안타깝게 다 전해드릴 수 없기 때문에 도서관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또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럼 오늘 방송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에 다시 네, 찾아뵙겠습니다. 최원 씨도 수고 많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